여러분 안녕하세요. 굉장히 뜨겁고 아주 그냥 불덩어리예요. 지금 날씨가.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게 거의 낮 시간인데 오전엔 좀 시원하고 뭐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오후가 되니까 완전히 달라지네요. 확실히 여름은 진짜 한여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한여름이 좀 너무 이르게 온 감이 있죠. 사실 이런 날씨가 보통 이제 8월에 가장 더울 때 이런 날씨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실제로 보도 자료를 봐도 올해 더위가 예년보다 좀 많이 빠르다 그래요. 그래서 1년으로 놓고 보면 그 정말 더운 날씨의 어떤 지속 기간이 굉장히 길 거라고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실내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뭐 편하고 정말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 나오지 않고 어머니의 속에만 계속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똑같죠. 야외 활동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밖에서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는 사실인데 나가긴 참 싫네요. 머리로는 하는데 몸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좀 될 수 있으면은 좀 해가 없을 때 그렇게 외출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저도 그렇게 할 거고 낮에 외출을 하셔야 하면 될 수 있으면 실내 위주로 그렇게 활동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자, 오늘은 글로써 쓴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진도 보통 4-5개 정도를 첨부해서 제가 이제 멘트를 곁들이는 이런 형식이었다가 오늘은 이제 3개 정도만 하는데 나머지 내용들이 이제 말로써 설명할 것이 조금 길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글로 설명하는 거는 좀 줄였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데 자, 늘 그렇듯이 유로 달러 일봉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차트가 이제 길게 봐서는 이제 상승인데 뭐 달러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한다는 뜻이죠. 차트 상승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감세 법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하나의 뭐 크고 아름다운 법안인가요? 여튼 그게 지금 통과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달러가 많이 풀릴 거다. 라는 이제 그런 뭐 예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예상도 아닐 수가 있겠죠. 뭐 그게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 실행이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달러는 이제 뭐 많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가치도 하락할 거다라는 걸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올라서 내려간 건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려간 건지 내려가는 건 이제 달러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죠. 자, 뭐 어쨌든 그 내려간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지난 일주일간만 보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로써 언급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짧게만 이렇게 뭐 예고처럼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제 뭐냐면 이 미국 달러라는 거는 미국의 화폐잖아요. 한국에 원하는 한국의 화폐죠. 뭐 다 나라마다 이제 그렇게 통화가 있잖아요. 자기네 나라에서 통용이 되는. 근데 이제 미국 달러가 좀 많이 좀 다르죠. 저도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뭐 해외에 나갔다가 이제 쓰고서 이제 다 이제 사용하지 못한 이제 달러가 조금 남아 있는데 어 제가 미국으로 여행을 갔던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이제 통화로 이제 환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서 이제 돈을 사용하고 그렇게 왔었단 말이죠. 그 달러가 다르다는 게 뭐냐면 미국의 화폐지만 미국에서만 이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뭐 제가 뭐 말 안 드려도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거고 그 다르게 얘기하면 달러의 수요는 미국인들로만 한정되지가 않죠. 전 세계 사람들 누구나 다 달러를 원해요. 참 아이러니한 게 미국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아시죠? 여러분들도 제가 특정 이제 국가명은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그런 나라들이 의외로 굉장히 그 달러를 원하고 달러를 필요로 하고 달러에 목숨 걸다시피 해요. 이것도 좀 설명드리자면 매우 긴데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달러는 미국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좀 말이 길었지만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달러를 공급할 수 있는 거는 미국과 미국 정부밖에 없죠. 뭐 다른 나라에서는 달러를 찍어낼 수 없잖아요. 미국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세 법안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달러를 뭐 더 많이 확산을 시킨다라는 게 단지 그 적자를 심화시켜서 미국 정부를 어렵게 한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 전 세계적인 어떤 달러의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머스크와 관련해서 그 트럼프가 이제 굉장히 싸우고 그리고 머스크는 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뭐 거의 뭐 선언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런 것에다가 트럼프에게 일방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뭐 같은 이제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나라를 힘들게 만들 거고 그냥 빚더미에 그냥 눌러앉히게 될 그럴 가능성이 많은 매우 악법이다 뭐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시경제하고 미시경제가 다르다. 우리가 뭐 목돈이다, 뭐 푼돈이다, 사실 뭐 경계가 어디라는 거는 뭐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어, 대체로 이제 생각하기에 뭐 사람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은 그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면은 뭐 큰 돈이라서 목돈이라 부르고 어느 정도 이하면은 이제 작은 돈이라서 소액이라 부르고 푼돈이라 부르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돈인데 이제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말도 달라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경제여도 가장 이제 뭐 기본이 되는 개인 경제가 있을 것이고 한 단계 위라고 할 수 있는 뭐 가정 경제, 뭐 기업 경제, 국가 경제,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세계 경제라는 말도 이제 뭐 써야 될 텐데 이 각 경제라는 게 경제라는 어떤 그 어떤 자체는 같을 수 있는데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같은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빚을 지고 그것 때문에 뭐 과도한 부채 때문에 힘들어지고 이런 게 미시경제. 여기서 미시경제는 글쎄 어딜까요? 개인까지로 한정해야 될까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기업까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아주 그냥 큰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업 경제하고 거시경제, 여기서 말하는 거시경제는 이제 국가경제, 세계경제를 의미하는 건데 이걸 좀 다르게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이 많아서 과도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망할 수도 있고 정말 아주 그냥 파국으로 몰고 간다 이거는 미시경제, 즉 기업경제까지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이 국가경제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마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돈을 풀어서 이제 뭐 어떤 달러 수요에 대응한다 이런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 거기까진 맞는데 제가 이 사람을 편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만 막지 그 이후에 있는 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수요에 대응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궁극적으로 이 돈들이 풀려서 어디로 갈까요? 예. 빚을 지고 은행으로부터 이제 가게나 이제 개인이 예, 뭐 기업이 이제 뭐 이렇게 돈을 이제 갖게 될 거잖아요. 뭐 일시적으로 갖는 거죠. 빚을 진 거니까 결국은 돌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럼 돌려주고 소비 활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텐데 그 돈들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이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일 것 같아요. 자, 이거 나스닥이잖아요. 나스닥으로 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는 미국의 기업들이잖아요. 미국의 기업들로 가는 거겠죠. 예. 요즘 여러분들 혹시 그거 못 느끼시나요? 저는 많이 느끼는데 구독해서 쓰고 날마다 월 결제로 해서 비용 빠져나가는 거 적지 않다는 느낌 안 드세요? 하다못해 우리 어린 시절에 최소 2, 30년 전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 휴대폰 요금 내는 사람들 많았나요? 있었긴 하지만 정말 일부 부자들, 정말 아주 그냥 크게 기업을 운영하시는 진짜 그런 기업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나 했던 거잖아요. 그때 대한민국 인구 4천만 중에 아마 휴대폰 요금을 그렇게 내는 사람들 10만 명도 안 됐었을 거예요. 지금은 5천만 넘는 인구 중에 휴대폰 그 진짜 비용을 매달 내는 사람이 4천만 명 훨씬 넘지 않을까요? 예. 자, 그게 지금 2, 3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자, 이거는 한국으로만 국한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뭐 유튜브, 넷플릭스, 뭐 MS 오피스, 뭐 등등 뭐 요즘엔 또 AI까지 해가지고, 예? 이걸 전부 다 하나같이 다 미국 기업들이고, 미국의 기업들에게 여러분들 매월 얼마씩 돈을 내고 쓰잖아요.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 뭐 클라우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도 그렇고. 그 돈들이 어디로 향하냐고요. 일로 향하는 거잖아요. 일로. 나스닥으로. 예. 결국엔 저렇게 풀린 돈들이 예.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풀려가지고 그들이 이제 소비를 할 때 물론 뭐 자국 내에서도 소비도 하지만 예전에는 자국 내에서만으로 끝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돈의 어떤 국경 간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암호화폐라는 것도 생겼고. 그 결국엔 어디로 가느냐고요. 지금 저만 하더라도 그 구독을 해서 매월 나가는 그 요금이 한 달에 진짜 10만 원이 훨씬 넘어요. 17, 8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만 원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자, 20만 원이라 치고, 이거 한 90%가 미국 기업들한테 가요. 이거 저만 그래요, 이거? 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 결국엔 그렇게 풀린 돈들이 그들이 이제 돈을 쓰고 그렇게 해서 미국 기업들로 향하게 되고 미국으로 궁극적으로는 가게 되고요. 미국을 더 잘 살게 만들고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진짜 뭐 걸음 같은 역할? 현재의 걸음. 예. 미래의 어떤 미국의 어떤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이거 글로 설명하려니까 이제 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로써 설명하려고 그래서는 언급을 짧게 했어요. 이거 글로 하려면 너무나 길겠죠. 예, 지금도 이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좀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길게 봐야 된다. 저렇게 달러를 풀어가지고 미국이 빚더미가 돼가지고 야 미국이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네. 미국은 망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인 것 같아요. 더 길게, 더 오래, 예, 더 많이, 더 멀리 보는 관점으로 정말 심사숙고해 보면 그런 결론일 수가 있을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결론인 사람들은 심사숙고한 건가요? 멀리 봤나요? 더 길게 보고? 더 많이 봤을까요? 더 많이 생각하고 분석했을까요? 예,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유튜브 보니까 무슨 공중파 방송 아니니까 좀 그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좀 세게 얘기해도. 예. 어처구니 없는 뭐 병신 같은 생각이죠, 그거는. 트럼프란 사람도 바보가 아니고 예, 미국 정부라든지 그쪽에서 뭐 트럼프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멍청이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멍청한데 주변 사람들이 잘해줘서 멍청한 사람이 대통령 돼서 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한 번도 아니고 뭐 중간에 이제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뭐 탈환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뭐 트럼프 입장에서 저도 트럼프를 뭐 지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뭐 제가 미국 사람이라면 뽑진 않았을 것 같은데 바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나쁜 사람이라 치더라도 그게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어떤 법안을 말로써만 이 사람이 좀 허풍을 많이 떨고 좀 흰소리 많이 하는데 자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게 법이 정해지고 실제로 실행이 되고 그게 입법부까지도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통과를 했을 그런 법이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거고 주변과 많은 대화를 했을 거고 그들과 조율해서 나온 법일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무서운 그런 진짜 뒷생각까지 길게 보고 그런 법을 시행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단지 그렇게 뭐 이제 빚을 많이 졌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나락갈 거다라는 그런 일단 미시경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했던 생각만 해가지고 무슨 발전이 될까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떠들고 있고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또 이렇게 주장을 이제 세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이요. 이거 오름세가 심상치 않잖아요. 원화 기준으로는 전고점 돌파까지는 못했는데 거의 전고점이긴 해요. 돌파도 할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하고 달러 기준으로는 전고점 돌파를 했죠. 이거 디지털 시대의 금이라고 부르죠. 예. 지금 AI가 저렇고 예. 그리고 많은 미국의 기업들에게 정말 우리가 미국에 가보지도 않았고 미국의 물건을 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무언가를 미국에서 생산한 미국 기업들이 생산한 무언가를 우리가 사용하고 그 돈을 내고 있듯이 예. 앞으로 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물 자산에 이 투자하는 이런 진짜 지금까지의 이런 우리 투자 습관이 빨리 고쳐지지 않고 진짜 대세를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이거 실체가 없는 거다. 뭐 이딴 식으로 생각이나 하고 있고 평신같이 옛날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 발전할까요? 예. 그리고 금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금 투자하고 뭐 골드에다가 뭐 여러분 차트 뭐 그런 거 봐가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여러분들 금 만져나 봤어요? 예? 다 사이버 사상에서 이저 차트로만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그냥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그 숫자에다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있고 거기에 투자하는 거지. 뭐 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실체에다가 투자한 겁니까? 실체에 투자했다고 믿는 거지. 뭐가 다른데 비트코인이랑. 제가 오늘 얘기를 굉장히 세게 했어요. 강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좀 뭐 말로는 그렇잖아요. 뭐 혁신이랄지 뭐 변화랄지 그거는 기존 걸 부정하라는 소리까지는 아니고 그게 지금 시기하고 맞는지 계속 이어질 것인지 그 생각이 그런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예, 새로 등장한 무언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기존 것을 비판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존 것이 뭔가 문제가 있어갖고 그것이 이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그 요구에 대해서 부응을 못하니까 새로운 것이 튀어나왔다는 생각도 조금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 그리고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진짜 많은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긍정적으로 볼 필요 그리고 그 반대로 다들 긍정적으로 떠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 이런 식의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균형을 잡고 뭐가 이제 바른 건지를 온전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실패를 안 하고 지갑이 비는 일이 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한 이게 결론이에요. 생각들 잘하셔라 이 말인데 그걸 제가 이제 풀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좀 짧게 해보려고 했는데 또 15분이 가까이 지났네요.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도록 하고요. 이제 봐주시고 읽어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긴 하지만 뭐 안 눌러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넘쳐나는 콘텐츠가 뭐 유튜브 상에 진짜 너무나 많은데 예, 뭐 저도 그 중에 일부일 뿐이고 예, 그들과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너무나 단조로운 콘텐츠잖아요. 화면 전환도 없고 그냥 말로써 만 언급만 하고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봐주시고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예. 주말 행복하십시오.